네,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합성급 신경망을 만들어 보고 그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해볼 거예요. 몇 가지 필요한 그 모듈이나 함수들을 먼저 임포트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mport라고 제목을 좀 넣고요. 어, numpy를 우선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하기 위해서 matplotlib, pyplot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c본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c본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이런 모듈은 저희가 그동안 수업 시간에 사용해 보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사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 사이파이는 과학 계산, 파이썬에서 과학 계산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넘파이가 사실은 사이파이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행렬의 곱셈이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이파이의 주된 기능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사이파이 모듈 중에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올 건데, convol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nvolve 2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rrel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correlate 2D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함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 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음. 사실 이 함수들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예. 이 함수들을 직접 사용해서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케라스에서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런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합성곱 연산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줘요. 네,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 scikit-learn 패키지 중에서 데이터 세츠 모듈에서요. 로드 이미지, 로드 샘플 이미지일 거예요.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세 테스트셋 나눌까요? scikit-learn, 모델 셀렉션, 그리고 임포트, train, 테스트, 스플릿. train, 테스트, 스플릿. 그 다음에 컴퓨터 매트릭스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cikit-learn, 매트릭, 임포트, confusion, 매트릭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라스. 네, 요렇게. 잠시만요. 임폴트. 죄송해요. 제가 요거 잘못했죠. from이죠, from. from. 여기도 from이죠. from. 여기도 from이죠. 여기도 from이죠. from 임폴트죠, from 임폴트. 모듈에서 함수를 임폴트 하겠다. 모듈에서 함수를 임폴트 하겠다. 모듈에서 함수를 임폴트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모듈 이름 잘못했나? correlate. 오타 있었네요. correlate to the. 죄송합니다. 네. 어,
우선 요 정도 임포트를 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는 다 되셨을까요? 임포트는 다 되셨습니까? 임포트, from 임포트, 임포트. 자, 1차원 합성곱 연산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원 합성곱 연산. 1차원 합성곱 연산. 이렇게 쓸까요? 1차원 컨볼루션. 어, 이 사이파이 모듈에서 컨벌브라고 하는 함수가 1차원에서의 합성곱 연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함수고요. 그다음에 컨벌브 2D가 2차원 배열에서 합성곱 연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리고 그 코릴레이트가 상관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해주는 그런 거고요. 코릴레이트 2D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벌브와 코릴레이트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이파이에서 얘기하는 합성곱 연산과 케라스에서 얘기하는 합성곱 연산은 조금 달라요. 원리는 비슷한데 사이파이에서는 코릴레이트라고 상관연산이라고 하는 교차상관 정확하게는 교차상관이라고 얘기하는 연산 방법이 우리가 신경망에서 얘기하는 합성곱 연산이에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1차원 배열을 먼저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numPy X, 네, X가 A range 이렇게 만들게요. 숫자 5개를 줄게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음.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X 하고서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1부터 6보다 작은 1씩 증가하는 정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게요. y는 numpy.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배열을 만들게요. 배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1, 그 다음에 2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y를 프린트해 보시면은요. y를 프린트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y 플립이라고 하는 y 플립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numpy에는 numpy에는 플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배열 y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y 플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라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반전시키다예요. 반전시키다. 그러니까 1, 2 있으면 2, 1 이렇게 순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1, 2라고 하는 거를 순서를 바꿔서 2, 1로 만들어 준 거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1, 2, 3, 4, 5라고 하는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1, 2라고 하는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반전시킨 2, 1이라고 하는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예요. 어, 사이파이가 가지고 있는 사이파이의 컨벌브 함수. 컨벌브 함수. 결과만 먼저 좀 볼게요. 결과만.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sult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게요. convolv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배열 두 개 넘겨주시면 돼요. x, y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드 값이 있는데 모드는 vali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result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숫자가 4개가 나왔어요. 그죠? 음. 자,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를 먼저 그려보면은요. x를 먼저 그려보면 x에는 숫자 5개가 있어요. 1, 2, 3, 4, 5. 네. 이렇게 숫자 5개가 있는 게 x죠. 맞아요? 이게 x예요. 그죠? 자, y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x하고 y를 convolve 합성곱이란 뜻이야.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합성곱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y를 사용했어요. y를 사용했는데 y 플립을 볼게요. y 플립. y 플립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아요? 음. 이 Y 플립을 요 위치에서부터 한 칸씩 이동시켜 가면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그리고 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는 여기에 있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플립된 Y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이파이에서 합성곱 연산은요. Y를 그대로 이용해서 합성곱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Y를 반전시킨 Y를 반전시킨 어, 배열을 이용해서 합성곱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합성곱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그럼 얼마가 되죠?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원소. 그게 첫 번째 원소. 됐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Y를 반전시킨 배열을 한 칸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 칸을 이동시키면 여기가 2, 여기가 1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더해요. 그럼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얼마? 2는 4, 4 더하기 3이니까 7. 맞아요? 그게 두 번째 원소. 여기 있는 두 번째 원소. 맞나요? 맞죠? 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또 한 칸을 이동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또 한 칸을 요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요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돼요. 어,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1. 그럼 3이 6 더하기 4니까 10이 되겠죠. 맞아요? 그게 요 세 번째.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한 칸을 더 움직이면 여기 끝까지 이렇게 왔겠죠. 맞아요? 어, 그쵸? 네, 여기는 2, 여기는 1.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1. 4 곱하기 2는 8이고 8 더하기 5니까 13이죠, 13.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그 합성곱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 있는 Y를요. 뒤쪽에 있는 Y를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처음에 그 같은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과정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합성곱 연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사이파이에서는 y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요.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y를 반전시킨 다음에 합성곱 연산을 한다. 음, 그래서 어, 사이파이에 사이파이 패키지에 사이파이 패키지의 컨벌브 함수는 컨벌브 함수만이 아니라 컨벌브 2D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컨벌브 함수는 y를 반전시키고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다. 네, 원리 아시겠죠? 원리 아시겠죠? 자,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크기가 x는 원래 원소가 5개가 있었죠. 5개가 있었고 y는 원소가 2개가 있었죠. 그죠? 합성곱 연산을 하면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죠? 크기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음. 크기가 몇 개가 줄어드느냐는 이 x와 y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 만약에 y가 3개짜리였었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x는 x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고 이게 x라고 하고요. y는 만약에 3개짜리였었다. 3개짜리였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해서 합성곱이 한 번 되겠죠. 한 칸을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겠죠. 그 다음에 한 칸 더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도달하겠죠. 그러면은 합성곱 연산 결과는 3개가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x의 크기와 여기에 합성곱을 하는 y 크기에 따라서 합성곱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원소가 4개가 나왔던 이유는 얘가 y가 2개짜리였기 때문에 2개짜리였었기 때문에 여기가 4개짜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y가 3개다 그러면 그 합성곱의 그 결과가 원소 3개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와 y의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x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1부터 5까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부터 5까지 얘는 그대로 얘도 그대로 컨벌브. 네. 얘가 4개가 돼버렸죠. 그죠? 얘는 4개가 돼버렸고 얘는 2개예요. 그럼 어 처음에는 여기서 컨벌브 한 칸 가서 한 칸 더 가서 컨벌브 한 칸 더 가서 컨벌브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가 줄어들겠죠. x의 원소에서 하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3개짜리로 바뀌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그 밸리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합성곱 연산을 할 때 밸리드 모드를 사용하면 배열 x의 크기보다 줄어들게 돼요. 결과는 배열 x의 크기보다 결과는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런데, 크기를 똑같이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컨벌브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똑같이 x, y라고 할 거예요. 모드를 s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하시고 result 이렇게 해볼게요. 음, 결과를 보니까 4, 7, 10 이렇게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앞에 1이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그죠? 제가 위쪽에서 x 바꿨어요. 이렇게 1, 2, 3, 4로 바꿨어요. 1, 2, 3, 4로 바꿨고, 4, 7, 10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앞에 1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가 제가 원소를 조금 하나를 줄여버렸어요. 음, 자, 설명 조금 더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1, 2, 3, 4. 얘가 x. 컨벌브 연산은 y라고 썼지만 y를 반전시킨 거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y라고 하기는 했지만 y를 실제로는 반전시킨 거를 사용한다. 2, 1. 원래는 1, 2지만 반전시킨 2, 1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칸씩 한 칸씩 가게 되면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기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시작점의 위치를 바꿉니다. 시작점의 위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네 번의 컨볼루션 연산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안전된 y니까 2, 1, 2, 1, 2, 1, 2,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는 여기에 곱해지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 경우는 여기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여기를 0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요. 0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작점의 위치를 x가 시작하는 위치보다 앞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합성곱 한 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합성곱 한 번,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합성곱 한 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합성곱 한 번.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네 번의 합성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x의 원소의 개수랑 같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성곱 할 수 있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원소가 없단 말이에요. 원소가 없는 거는 뭘로 취급한다? 0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0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계산이 된 거죠. 여기만. 그래서 1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이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1하고 2를 곱해주고요. 2하고 2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4가 나오는 거고요. 4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2하고 2를 곱해주고 3하고 2를 곱해줘요. 그래서 7이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이게 그 same padding이라고 하는 same mode, 어, same mode라고 하는 합성곱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합성곱을 할 때 same mode는 결과가 이렇게 할게요. 결과 배열이 결과 배열은 x보다 크기가 줄어든다. 여기서는 same 모드는 배열은 x와 크기가 같아요. 모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convolv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X, Y, 모드, ful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ull. 요거는 제가 먼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full 모드의 합성법은요, 배열 X의 모든 원소가 합성곱 연산에 같은 비율로 참여하도록 헤딩을 넣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결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저트 하고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5개가 되어버렸어요. 결과 5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 화이트보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X는 숫자 지금 4개밖에 없었죠. 1, 2, 3, 4였었고 Y는 1, 2였는데 그거를 2, 1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일단 정리를 하면 밸리드 모드는 여기 시작점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한 칸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칸을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 딱 끝에 가서 딱 도달해요. 이게 밸리드예요. 자, 그러면 합성법 연산에 X가 기여하는 횟수를 볼게요. 1은요, 여기 이 1하고 곱해질 때 한 번만 곱해지죠. 근데 2는 2번 곱해지죠. 3도 2번 곱해지죠. 4는 한 번만 곱해지죠. 맞아요? 그죠? 이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1하고도 곱해지고 2하고도 곱해지고. 그죠? 3도 마찬가지로 3도 여기 1하고도 곱해지고 2하고도 곱해지고. 그런데 1은 2하고만 곱해지고 1하고 곱해지는 게 없어요. 4도 그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합성곱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은 거예요. 양 끝에 있는 거는. 이해되셨습니까? same도 마찬가지예요. same은 얘랑 똑같은 크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요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는 0이 있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도달하면 끝냈단 말이에요. 그죠? 음. 이게 무슨 모드냐면 세인이에요. 세인. 결과가 똑같이 4개가 나오도록 하는 거. 자, 1은 합성법에 2번 참여를 했어요. 그죠? 2도 2번 참여를 했어요. 3도 몇 번 참여를 했어요? 2번 참여를 했어요. 근데 4는 한 번밖에 참여를 못했죠. 못했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풀은 뭐냐면 마지막 풀은 얘를 한 번 더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이동시키면 여기는 곱해줄 값이 없잖아요. 곱해줄 값이 없는 거는 뭐? 0으로 채워 넣는다. 어. 곱해줄 값이 없는 거를 0으로 채운다? 이게 패딩이에요, 패딩. 이렇게 하게 되면 1도 합성법에 2번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합성법에 2번 참여하게 되고 3도 합성법에 2번 참여하고 4도 합성법에 2번 참여하겠죠. 그죠? 그러면 크기가 늘어나겠죠. 원래 x보다 더 크기가 더 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합성법은 같은 인덱스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한다. 그 연산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중간에 4, 7, 10 요거는 다 똑같고요. 똑같고 얘는 그 1 앞에 0이 있는 상태로 합성곱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4 뒤에 0이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합성곱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사이파이 패키지에서 y를 반전시킨 다음에 연산을 수행하는 합성곱이에요. 이게 컨벌브 함수입니다. 컨벌브 함수.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선 첫 번째, 네. 아이를 안전시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고를 바꾼다는 거예요. 순서 1, 2, 1, 2가 있으면 2, 1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거울 보듯이. 네. 거울에서 오른쪽 왼쪽이 반전돼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순서를 바꾼다. 간단하게. 순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y라고 썼잖아요. y라고 썼잖아요. y는 1, 2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x는 x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만들었고 y는 1, 2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어, 어. 요렇게 해서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얘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요렇게 1 곱하기 2, 2 곱하기 1 요렇게 계산한다. 근데 함수를 쓸 때 우리가 반전된 거를 넣은 게 아니에요, 여기. 어, 그냥 y라고 넣었죠. y라고 넣었는데 실제 계산은 어떻게? 바꾼 다음에 계산했다. 그 얘기. 되셨습니까? 순서 바뀌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왜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뒤쪽에 코릴레이트 함수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바꾸지 않고. 그리고 케라스에서 얘기하는 합성법은 반전시키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게 그게 케라스에서의 합성법이에요.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분에 시작할게요.